좋아요. 집중해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차를 지켜보고 있다면 당신의 행방을 알아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거기에다가 자석 GPS 추적 장치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직장이 어딘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자주 가는지, 그리고 차를 훔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를 알아내겠죠. 차에 타기 전에 차 주위를 둘러보고 밑을 확인하세요. 거기 잊지 말아야 할 작은 기계를 찾아보세요. 만약 찾게 된다면 떼어내지 마세요.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밤이고 당신은 어둡고 외딴 주차장에 있어요. 차 문을 열고 차에 타면서 뭔가 보이네요. 차 앞유리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천 또는 와이퍼에 천이 둘려져 있는 거 말이에요. 차를 훔칠 때 쓰는 하나의 수법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차에서 나와 천을 걷어내려 할 거예요. 바로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오죠. 차에 타기 전에 항상 둘러보세요. 뭔가 수상한 게 보인다면 물러서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벌건대낮, 현관에 똑똑 소리가 들려요. 당신의 집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공공 제공업체인 척하면서 현관문 벨을 울릴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집안을 들여다보고 집과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고집스럽게 집에 들어오려고 할 거고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 몰래 귀중품들을 살펴볼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을 닫고 그들이 가장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하세요. 누군가를 집에 들이기 전에 이들의 신분 검증이 필요해요. 힘없는 임산부는 가장 쉬운 속임수 중에 하나예요. 쇼핑몰, 주차장, 심지어 집 현관을 두드리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기 같은 울퉁불퉁한 걸 안고 있는 사람이 아픈 척하면서 나타날 거예요. 이 행동은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과 연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정에 호소하죠. 그러는 동안 그녀와 공범은 지갑, 차키나 핸드폰을 당신 모르게 집어갈 거예요. 항상 물을 가져다 주고 거리를 유지하고 구급차를 부르세요. 당신의 집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파트너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시스템을 사용하죠. 문, 입구 또는 집 대문에 있는 잘 안 보이는 연한 표시를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5개는 당신이 비싼 물건이 많은 좋은 집에 산다는 뜻이죠. 원 위에 X자 표시가 된 건 여기서 가져갈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기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그려서 모두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게 어때요? 다른 표시들은 입주자가 취약한지, 집이 전에 침입된 적이 있는지, 또는 집에 보안 장치가 있는지를 나타내요. 다음 수법은 이런 거예요. 차를 후진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당신은 차에서 내리는데 딱 봐도 화가 난 누군가가 바닥에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비싼 폰이나 시계를 망가뜨렸거나 자신들을 다치게 했다고 할 거예요. 그들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경찰을 부르는 건 당신이어야 해요. 그들에게 돈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만약 의심스럽다면 경찰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비록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들이 진짜로 다쳤다면 기다리겠죠. 만약 속이는 거라면 블랙박스를 듣는 순간 마법처럼 다 나아서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다시 주차장에 있는데 차를 타자마자 앞유리에 $100가 붙어 있는 게 보여요. 너무 좋아라 하지 마세요. 차를 훔쳐가기 위한 새로운 계략에 불과하니까요. 그들은 차에서 내려 돈을 챙기려는 즉각적인 행동에 따라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차를 긁고 보상금으로 앞유리에 현금을 놔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리면 나쁜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귀중품을 든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정말 나쁜 상황이죠? 나가는 대신에 차를 둘러본 다음 바로 타세요. 자동차에 보안 장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몇 범죄자들은 차를 여러 번 박을 거예요. 만약 집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창문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알람이 너무 민감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며칠 동안 끈질기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음에 지쳐 당신은 알람 전원을 끄겠죠. 이것은 범죄자에겐 청신호죠. 울리는 알람이 없으면 더 쉽게 훔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길에서 당신의 반짝거리는 새 차를 발견하고는 뒤따라올 수 있어요. 당신이 인적 없는 곳에 신호등에 걸리기 전까진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때 뒤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납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차에서 내려서 피해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공범이 당신의 차 키로 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떠나버리죠. 모든 소지품, 신분증, 서류를 가지고요. 만약 누군가가 신호등에서 접촉사고를 낸다면 도움을 청하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주세요. 친절한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서 팔찌를 무료로 줄 거예요. 보통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말이죠. 일단 팔찌를 손목에 차면 한때 친절했던 사람이 소란을 피우며 돈을 요구할 거예요. 그들은 팔찌를 팔았는데 당신이 돈을 안 낸다며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면 이 속임수에 가담하고 있는 가짜 경찰관들이 돈을 지불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말이죠. 판매자 또한 팔찌를 돌려받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계속 따라올 겁니다. 당신에게 수상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걸 받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과 부딪히면서 당신 옷에 음료를 쏟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해하며 음료를 닦아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들은 당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당신 몰래 갖고 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죠.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악당들이 쓰는 흔한 수법이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든 차를 둘러보고 조수석 쪽 문을 확인하세요. 당신 차를 훔치려는 사람들은 문 손잡이에 동전을 넣어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를 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잠그려면 동전이 자물쇠가 잠기지 않게 해요. 이건 그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그들은 당신의 직장까지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죠. 당신은 차 문이 잠겼다고 생각하고 차에서 내리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바로 차를 훔쳐갈 거예요. 스마일! 화장실 칸에 있는 고리 안에 녹화 중인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이 발견한 몇몇 카메라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이중 고리에 화장실 칸의 어두운 곳에 놓여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화장실 칸에 벽에 이런 수상한 고리를 찾아보세요. 핸드폰 카메라가 이걸 찾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몰래카메라는 또 호텔이나 임대 아파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실 통풍구나 어떤 사람들은 방향제나 벽 장식 안에서 이걸 찾았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끄고 손전등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반사되는 것을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빛은 항상 카메라 렌즈에서 반사되죠. 뭔가를 찾으면 프런트에 전화하지 마세요. 방에서 나와 경찰을 부르세요. 공항은 차를 놔두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공항 부지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훔치고 싶은 차를 찾죠. 그리고는 공항에서 비접촉식 열쇠를 복제하기 위해 복제 장치를 사용하고는 사라지죠. 얼마 후 차에 둔 추적기를 이용해 주인 집에서 차를 가져가죠. 공항에 있을 때 카메라가 잘 켜져 있는 곳에 주차하고 추적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세요. 차를 보러 왔는데 엄청나게 큰 흠집이 나 있어요. 그리고 앞유리에 피해를 수습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연락처 정보가 적혀 있는 메모지가 보여요. 연락을 취하자 자신들이 추천하는 정비공에게 가면 돈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 사기에 가담한 수리공은 열쇠를 복사해서 차량 내부에 추적기를 배치하고 자신들이 좋을 때 차를 훔쳐갈 겁니다. 절대 범인들이 추천하는 곳 근처에 차를 가져가지 마세요.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세요. 차를 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어쨌든 돈은 그 사람이 내야 해요. 당연하잖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